우리가 이제 최악의 그 정치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최악.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탄핵된 상태고 예. 국군 지휘부, 지휘부도 다 이렇게 이제 구속된 상태고 경찰 1위, 2위도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막 이런데 이 시장은 무너지지가 않고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2,480 정도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500 미치면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투매트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주식 시장이 수익이 나야지 평안한데 그 별로 덜 평안하죠. 올해는 이제 편안하자고 마음은 먹었는데 조금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우리가 내일이면 어쨌든 이제 이달 마감인데 그래도 까먹지는 않았어요. 까먹지는 않았는데 기대만큼 큰 수익은 못 내고 그냥 뭐 평상시 수익 정도는 안 나. 그래서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회장님의 그 손실없는 투자 원칙에 의해서 올해는 철저하게 대입을 했더니 큰돈 안 까먹었습니다. 작년에도 큰 돈 까먹었는데 올해는 약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국내 정치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고 취임 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복장을 이렇게 컨셉을 바이올렛을 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주식은 이 주식 주가 지수가 2,800, 3,000 막 가라고 그래서 넥타이 딱 매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딱 가라고 이렇게 이상, 이렇게 희망과 이상을 주는 그 바이올렛, 이 보랏빛으로 오늘 특별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뭐 드디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우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멕시코랑 또 캐나다의 관세도 바로 한다고 그래서 좀 밀었고 약간 트럼프가 갈치자 행보를 하는데 약간 온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 기대 때문에 살짝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도. 이제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 뭐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올해 비상계엄을. 그때가 이제 최저점이고 이때가 코스피 기준으로 2,360포인트. 맞아요. 이게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2,500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비교적 크게 떨어진 거죠. 크게. 그렇죠. 크게 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 그 긴 연휴가 있잖아요, 지금. 물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시장은 열리는데 대기업체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을 또 그 공휴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쉬기로 했다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또 추가로 하락할 심리적으로 일단은 긴 연휴를 놔두고서는 쉬고 가자 이제 그런 심리가 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그때 이 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반도체 주들 그것들이 이제 저점이 아니냐 2,400이 깨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400을 강력한 그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폭 더 조정을 받아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2,450 넘네요. 여기에 2,450이니까는 여기가 2,480 정도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떨어져도 지금 2,515니까는 2,500 밑으로 잘 안 깨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너무 저점에 기다리면 또 못 사고 요번에도 여실히 증명한 게 제가 지난해 말에 이제 강연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2,500 미치면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방향성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동안에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는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5만 2천 원, 5만 4천 원 그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만 5천 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번에 이제 조정장에도 지난번에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그것들에 조금 가격 부담이 있는데 다시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그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는 우리가 이제 최악의 그 정치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최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탄핵된 상태고 국군 지휘부도 다 이렇게 이제 구속된 상태고 경찰 1위, 2위도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막 이런데 그래도 어떤 이 시장은 무너지지가 않고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그게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너무 저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2,500 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2,500. 네,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2025년 새해니까 회장님 보시기에 올해 이제 오늘 각 섹터별로 그냥 전망, 이렇게 방향,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또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했으니까 그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이제 또 항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몇몇 제약 및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다진 모습인데 또 월말에 아랍헬스 2025가 열릴 예정이고 그동안 많이 떨었다 반등하는 종목도 있는데 2025년 제약 바이오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약 바이오주는 제가 보기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 제약 바이오 전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기업들마다 제약 바이오 각 기업들마다 종목마다 쉽게 말하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각기고 임상 실험 중인 것도 제각기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는 전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유리기판이라든가 또는 CXL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제약주는 그것보다는 더 개별주 성격이 강하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좋다고 하면은 거기에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큰 제약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이라든가 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또는 그 HLB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쏠리든가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바이오주에 많이 투자를 하나 보다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전망이 전체가 뭐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특정한 호재가 있는 것들 특정한 뉴스가 있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개별주로.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그 개별 기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주식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한 종목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뭐 사라 이런 종목이 아니고 이런 거 봐. 이거 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엄청 많이 올라갔지.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 떨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10만 원 미쳤다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기업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도 상당히 좀 괜찮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전체가 뭐 바이오가 다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통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보나 마나 무슨 임상실험 그래가지고서 2임상, 3임상 뭐 그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요번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고용 같은 경우 원래는 뭐 반도체 장비 쪽 기업인데 의료 수술용 그 기기를 미국 그 FDA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호재가 있는 것들은 이 경우는 뭐 이날 상한가 가고 거래량이 엄청 터진 거예요, 엄청.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에도 많이 올라갔다가
투자 주의가 붙으니까는 이제 어제 하루 조정을 받고 오늘도 또 갭 상승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추격 매수 좀 어렵죠. 어렵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고점이니까 너무 높아서. 오늘자로 또 투자 경고가 네. 붙었으니까는 이런 걸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은데 네. 뉴스가 네. 난 다음에 네. 상한가 간 다음에 이게 뉴스가 네, 이렇게 그렇죠. 오픈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또 AI 시대 뭐 작년부터 AI였는데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AI 뭐 섹터인데 향후 전망은 또 유리기판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AI는 벌써 한참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AI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당분간은 AI 시장이 더 확대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AI 하드웨어 쪽 그래가지고 결국에 칩 관련주가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 그러고서 일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바뀌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는 시장의 확장성이 조금 제한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널뛰기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요는 우리나라 주식들도 그거를 쫓아가 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 한미 반도체가 1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반토막이 났던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7만 원대 8만 원 초반 7만 원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12만 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바닥권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고점은 못 들어요. 정고점을 못 듣는 게 이제 엔비디아도 요번에 150불까지 갔다가 또 지난번에 그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한 1000포인트 떨어졌잖아요. 그때 13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불을 떨어졌으면 꽤 많이 떨어진 거죠. 그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진 건데 오늘 종가 오늘 새벽에 끝난 게 147불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그 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용량을 크게 이렇게 늘리더라도 HBM이 역시 그 이제 병렬식으로 해가지고 용량을 확대시킨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 방지용으로 유리기판이 이제 이렇게 턴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리기판 관련 주식들 같은 칩이더라도 그쪽이 또 시세를 냈었다고요. 필옵틱스라든가 뭐 이제 그 관련 주식들이 소부장 쪽에 몇 개 주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속성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내주더라고 지금.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반도체 많이 올랐어요. 다행입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럼요. 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그거. 네, 그래서 아직도 한 40% 마이너스예요. 그때 전에 반토막도 더 났는데.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38,800원이 고점이었는데 작년에 얼마 전에 7,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8,000원 밑에까지. 그러다가 지금 역시 고를 때 턴할 때 좀 알려주세요. 그래 뭐 그때 사게. 그런 주식이 몇 개 있는데 차마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 불안해서. 창피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불안해서.